언니 죽으면 절대 안 돼. 내가 언니 대신 가겠어. 군대에서 매일 폭행당하며 죽음을 생각했던 저에게 쌍둥이 동생이 던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참기만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나날이 3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 밤 일기장에 고통을 적어가며 버텼지만 결국 마지막 편지까지 쓰게 됐죠. 그런데 복싱 선수였던 제 동생이 정말로 저와 신분을 바꿔서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번의 펀치로 괴롭히던 선임을 링 밖으로 날려버린 것부터 치밀한 증거 수집과 완벽한 복수까지.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제 동생은 어떻게 완벽한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복수극의 전말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잠시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유튜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막사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모든 선임들이 외박을 나간 저녁, 나 혼자 남겨진 이 공간에서 박수와 병장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지수, 너 진짜 얄밉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후임 고은별을 도와준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니, 사실 그건 핑계였죠. 박수아는 나를 괴롭힐 이유를 늘 찾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뭘로 괴롭힐까? 또 무슨 핑계를 댈까? 내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수아가 내 앞에 서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딱 뺨에 타는 듯한 아픔이 번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 머리가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그 안에는 이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적어 내려간 내 절망의 기록들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입술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는 굴욕감이 더 컸어요. 이거 뭐야? 박수아가 내 침대 밑을 뒤지더니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우리 착한 윤지수의 비밀 일기네. 그건 제발.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건 내 마지막 남은 존엄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일기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아픈 부분을 들춰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박수아 병장님께 맞았다. 너무 아프다.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그녀가 내 글을 읽어주는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야, 이거 진짜 웃기네.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 아니야? 맞을 짓을 하고 다니니까 말이야.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최유리와 다른 선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말이에요. 내 일기장이 돌려가며 읽혀지는 동안 나는 그저 바닥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운 막사 바닥이 내 마음만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만? 왜 하필 나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웃기다, 진짜. 최유리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일기에다가
하소연이나 하고 있네. 엄마한테라도 편지 써서 보내지 그랬어? 다른 선임들도 웃어댔습니다. 내 고통이 그들에게는 그저 오락거리일 뿐이었어요. 윤지수, 너 진짜 한심하다. 박수아가 일기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내 마음의 조각들이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매일 우리 구두 닦고 청소도 내가 다 해. 알았지? 그리고 앞으로 일기 같은 거 쓰지 마. 어차피 할 말도 없을 거 아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할 힘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내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내 자존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조차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런 날이 반복될 텐데. 언제까지 이런 지옥 같은 나날을 버텨야 하는 걸까? 휴가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내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나는 쌍둥이 동생 지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볼은 홀쭉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아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지아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언니, 언제 와? 보고 싶어.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그런 평범한 메시지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아가 뛰어나왔어요. 언니, 지아가 달려와 나를 꽉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진짜 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녀의 환한 웃음과 달리 내 얼굴은 창백했죠. 지아는 금세 눈치챘어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내 기운이 빠진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 뭔 일 있었어? 지아의 눈빛이 심각해졌어요. 얼굴색도 안 좋고. 정말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꿈속에서도 박수아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으니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지아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담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렸지만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지아야, 언니가 먼저 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줘. 언니가 못다한 목까지 살아줘.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종이 위에 맺힌 눈물방울이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려는데 방문이 열렸어요. 언니, 물 가져다 줄게. 지아가 들어오다가 베개에서 삐져나온 편지 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아의 목소리에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아, 그건 그냥. 하지만 지아는 이미 편지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어요. 언니, 이게 뭔 소리야?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왜 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아야.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언니, 이러면 절대 안 돼. 지아가 편지를 꽉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대로 안 돼. 언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녀의 눈물을 보고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지아에게는 나밖에 없고 나에게도 지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사라지면 지아도 혼자 남게 된다는 걸. 미안해, 지아야.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지아는 내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고 나는 그런 지아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아는 내게 약속하라고 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언니, 나한테 다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아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누가 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해. 지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위험해 보였어요. 평소 활발하고 털털했던 지아가 이렇게 조용할 때는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박수하라고 했지? 그리고 최유리. 지아가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다른 애들 이름도 다 기억해 둘게. 지아야,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너만 다칠 수 있어. 하지만 지아의 표정은 이미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그녀가 중고등학교 때 복싱 선수였다는 걸 깜빡했나 봐요. 지아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군번줄 줘. 뭐? 나는 지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언니 대신 가겠어.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개새끼들한테 똑같이 당해줄 거야. 아니, 더 심하게. 안 돼, 지아야. 너무 위험해. 나는 급하게 말했어요. 군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무서운 곳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아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언니, 우린 쌍둥이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가 내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도 내가 가져갈게. 증거로 쓸 거야. 그리고 언니가 당한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뒀어. 지아는 정말로 내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수아가 언제 어디서 나를 때렸는지, 최유리가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다른 선임들이 어떻게 동조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말이에요. 지아야, 정말 안 돼. 들키면 어떻게 해? 안 들켜. 내가 언니보다 연기 잘하는 거 몰라? 지아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언니는 조용한 성격이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져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야. 지아는 이미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말투를 사용할지, 심지어 내가 평소에 쓰던 표현들까지 연구해뒀더군요. 사흘 후 지아가 내 이름으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첫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막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수아와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지아의 말로는 그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윤지수 왔네. 박수아가 비웃듯 말했다고 합니다. 휴가 잘 다녀왔어? 이제 또 시작이야. 일기장은 치웠겠지? 하지만 지아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네, 병장님. 지아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답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은. 박수아도 느꼈나 봐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뭐야, 분위기가 좀 다른데? 최유리가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래, 뭐가? 박수아가 의심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냥 휴가 다녀와서 그런 거 아니야? 지아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언니를 괴롭힌 너희들 각오해.
그날 밤 지아는 내 일기장을 펼쳐보며 박수아 일당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나를 괴롭혔는지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복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습니다. 복싱을 했던 그녀에게는 체력도 담력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기회뿐이었죠. 첫 번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격투 훈련 시간이었어요. 지아가 전화로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오늘은 윤지수가 최유리하고 붙어봐. 교관이 말했다고 해요. 최유리가 비웃으며 나서더군요. 야, 윤지수. 휴가 다녀와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약골이겠지? 맞을 준비나 해. 다른 병사들도 웃어댔어요. 평소 윤지수가 얼마나 약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박수아는 팔짱을 끼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윤지수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아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장갑을 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보여줄게. 복싱 글러브를 끼는 지아의 손놀림은 달랐다고 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손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발을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프로 선수의 그것이었어요. 폼이 좀 다른데? 한 병사가 중얼거렸어요. 시작. 첫 펀치가 날아가는 순간 최유리의 표정이 굳었다고 해요. 속도가 달랐어요. 힘이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지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뭐야, 이게? 최유리가 당황하며 뒷걸음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휘잉. 지아의 오른쪽 훅이 최유리의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복싱을 몇 년 동안 했던 지아에게는 이런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자세로 날린 펀치였죠. 최유리가 바닥에 쓰러지며 링 밖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오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순간 막사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지수, 언제 이렇게 잘했어? 고은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고 해요. 박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평소 맞기만 하던 윤지수가 갑자기 이런 실력을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최유리, 일어나. 박수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최유리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옆구리를 부여잡고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펀치가 생각보다 강했던 모양이에요. 지아는 장갑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교관도 놀란 표정이었다고 해요. 윤지수,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나? 그냥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지아가 담담하게 답했다고 해요.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요. 운동을 좋아해서 이 정도 실력이 나온다고? 교관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 대단한데? 계속 이런 실력이면 부대 대표로 내보낼 수도 있겠어. 그 말을 들은 박수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윤지수가 주목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막사는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윤지수의 변화에 대해 수군댔어요. 진짜 사람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눈빛부터가 다르더라. 휴가 가서 뭘 한 거야? 혹시 무슨 약이라도 먹은 거 아니야? 박수아만이 구석에서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 고분고분하던 윤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격투 훈련에서 보인 실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박수아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니의 고통을 되갚아줄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첫 번째 경고는 보냈고, 이제 본격적인 응징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지아는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벽 2시 모든 병사들이 잠든 시간. 지아는 조용히 일어나 부대 내 CCTV가 있는 곳을 확인했어요. 내가 일기장에 적어둔 괴롭힘 장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언니가 지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복도 모퉁이, 화장실 앞, 막사 뒤편까지 내가 맞았던 모든 장소를 돌아다니며 지아는 CCTV 사각지대와 촬영 범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복싱을 하면서 기른 관찰력과 전략적 사고가 이럴 때 도움이 됐어요. 지아는 휴대폰으로 메모까지 해뒀어요.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CCTV가 그 순간을 포착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수아가 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야, 윤지수. 어제 격투 훈련에서 운 좋게 이긴 거 가지고 우쭐해하지 마. 그녀가 지아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아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병장님, 훈련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죠. 지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런데 왜 화가 나신 건가요? 박수아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윤지수가 되레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부당한 명령을 내리시려는 건 아니겠죠? 지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기 다들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